말버릇을 고치면 운명이 변한다. 죽는 소리를 자주 하면 죽을 일만 생긴다. 젊었을 때 아무리 덕을 쌓아놨어도 입이 가벼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불운이 겹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말의 영향력은 전자파보다 무려 33배나 강력하다고 합니다. 남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운이 줄줄 새어나가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거나 술만 마시면 자신의 과거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후련할 겁니다. 하지만 운도 함께 줄줄 새어나가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년복은 어느 것보다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말년복을 위해 남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5가지 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말년복을 꼭 붙잡아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책 곁에 두고 해도 작은 운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마라. 절대 말하면 안 되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식 자랑, 또 하나는 돈 자랑이다. 주변에 입만 열면 자식 자랑, 돈 자랑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원래 갖고 있던 정도 떨어져 나간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랑은 질투를 부를 수밖에 없다. 특히 친한 친구일수록 돈 자랑은 더 조심해야 한다. 친한 친구였는데 세월이 흘러서 나보다 더 금전적으로 여유 있다고 엄청 잘난 척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평생 친구는 없다고 느꼈어요. 말 한마디에 사람을 잃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여태까지 쌓아온 운을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격이 된다. 혹시 진짜 내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꼭 이렇게 행동하라. 여유를 보여줘라. 사람들에게 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유를 보여줘야 한다. 진정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여유가 몸에 스며들어 스며나온다. 나의 작은 습관들에서 기품이 드러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돈은 있어도 없는 척, 알아도 모르는 척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모아놓은 운이 술술 새어나간다. 2번째,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하지 마라. 나이가 들었는데 옛날 이야기 밖에 가진 것이 없을 때 당신은 쓸쓸해진다. 사람 중에 유독 자신의 삶만 더 불쌍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남들이 무슨 말을 할라치면 그건 세 발의 피라는 식으로 남의 얘기를 자르고 자기가 겪은 고초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왔다고 하면서 자신을 연민한다. 거기서 얘기가 마무리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런 사람 대부분은 자기의 연민을 무기로 삼아 상대를 겁박하기도 한다. 자기만한 아픔이 또 어디 있냐며 연민을 장사하듯 내두르는 것이다. 보기 민망하다. 남보다 더 어려운 역경을 딛고 살았으면 그것으로 됐다. 그것을 마치 무슨 훈장이라도 되는 양버젓이 내걸고 상대를 오히려 약자로 취급하려는 모양새는 썩 보기 안 좋다. 사람은 나름대로의 생이 있다. 같은 조건이나 같은 환경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삶은 그 다양성만큼이나 개별적인 차이를 갖는다. 그런데 자기만이 최고의 아픔이고 역전의 용사인 척 행세하는 것은 꼴불견이다. 자신은 한없이 이해받아야 하고 자신은 누구보다 위로의 대상이라고 여기는 것도 자만의 일종이다. 특별함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 자기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럼에도 자기의 연민에 쌓여서 남이 겪은 고통은 하찮게 생각하는 것이 안타깝다. 그런 사람은 보기보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 고집이 세며 자기 연민을 그 어떤 자랑거리 이상으로 생각해서 남에게 정신적인 강요를 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를 왜 대접하지 않느냐는 식이다. 마치 자신이 음치인 줄 모르고 합창을 하면서 괴성을 지르는 것과 같다.
자기 삶이 소중하고 아름답다면 타인의 생도 그러하리라 인정해야 한다. 나만 힘겹게 인생사를 살아왔다는 자부심 내지 연민을 가진다면 타인과 공동체 의식을 갖기가 수월치 않은 사람이다. 환경을 탓하기 전에 누구나 생에 부여받는 희로애락의 크기는 일정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분배하고 살아가느냐가 인생의 관건이 되는 것일 테다. 그러니 자기만 억울하고 자기만 상처가 크고 아프다고 여기는 것은 그만큼 기쁨과 즐거움에 적은 분배를 했다는 우매함을 드러내는 꼴이다. 이러한 것은 성숙하지 못한 유아기적 발상의 전환이다. 세 번째, 카더라는 절대 말하지 마라. 수다를 이용해서 남을 씹는 사람이 간혹 있다. 그것은 불확실한 사실을 카더라로 옮기는 바이러스 같은 통신원이 있다는 말이다. 주변에 보면 꼭 그런 사람 한둘이 있다. 그런 사람과 섞여서 수다를 떨고 나면 찜찜하다. 분명 카더라 통신원이 다른 곳에서 좋지 않은 말을 마치 이스트를 넣은 빵처럼 부풀려서 옮기기 때문이다. 혹여 내가 그런 담당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필 일이다. 누구나 말을 하기를 좋아한다. 더구나 새로운 소식을 먼저 전하고자 하는 욕심도 있다. 그런 때일수록 신중해야 한다.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그것이 어떠한 관념을 가진 것인지 알아야 하고 남에게 어떻게 들릴지 생각해야 한다. 말은 내가 하는 말이 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듣는 말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이 더욱 중요하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말하는 사람은 말에 영향력을 가진다. 그 사람의 인격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주로 어떠한 말을 하는 사람인가? 어떻게 비치는 사람인가 자문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자문의 카더라 통신원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나는 근거가 없거나 부족한 사실도 남에게 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확실하고 좋은 뉴스를 전하는 사람인지 이번 기회에 자신을 성찰하기 바란다. 사람은 남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보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자신과 대면하기를 피하는 경우가 많다. 자기 모습에 실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끔은 자기 모습과 대면해서 자랑스럽고 당당하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쓸데없이 카더라 통신원이 되지 말아야 한다. 건강한 수다와 해로운 수다를 구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낭비로 보일 정도의 건강한 수다는 괜찮다. 하지만 불확실한 사실을 덧입혀서 옮기는 바이러스 같은 말은 남을 해치고 결국 자신에게 해를 미친다. 건강한 수다가 아닌 바에야 카더라라는 말은 전파하지 말자. 사람이 없어 보인다. 불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다니면 추레한 것이다. 네 번째, 걱정을 가장한 비난을 하지 마라. 우리 나이쯤 되면 노후 걱정을 화두로 내세울 때가 많다. 그러면 자기는 노후 걱정이 없다며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을 무척이나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비난을 하는 경우다. 자기는 문제를 해결했으니 남의 문제에 대해서 연민을 갖는다는 식이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경제적 해결은 했는지 모르나 정신적 노후를 전혀 대비하지 못한 모습이다. 언제 철이 드나 할 정도로 말을 던져놓고 어떻게든 봉합하려고 아등바등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리고 건강 문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서로 어떤 식으로 건강을 유지하는지 설왕설래하는데 자기는 아무런 걱정 없이 건강하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얼마 전에 감기로 되게 고생을 한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도 말이다. 아무리 말이 고파도 그렇다 할 말 안 할 말을 마구 해가며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것은 현명하게 사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걱정을 해주는 척하면서 상대를 비난하는 것은 치졸하기까지 하다. 상대를 낮춰 자신을 올리는 수법은 가장 비열하게 자기를 알리는 일이다. 하수끼리는 통할지 몰라도 고수가 보기엔 아직 멀었다는 것을 안다. 자기 일에는 소원하면서 남의 일을 걱정해주는 척 은근히 비난을 일삼는 사람 말이다.
듣기에 따라서는 무척이나 인류애가 느껴지고 잠깐은 좋은 사람 이미지가 있겠지만 오랜 시간 같이 하다 보면 관계의 우호적인 걱정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상대를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말을 하는 사람은 답을 알고 얘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생각해보라, 답답해서 말하는 것이지. 답을 구하려고 말을 꺼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남을 걱정해주는 척하며 은근히 비난할 생각을 하지 마라. 차라리 가만히 듣고 고개만 끄덕여주는 것이 답답한 속사정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위안이 된다. 괜히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말도 안 되는 말로 위안이나 격려를 하려고 덤비지 마라. 5번째, 바른말이라도 잔소리로 들린다. 어느 날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며느리가 외국에서 온 사람이라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잘 몰라서 실수도 하고 그런단다. 하지만 절대로 대놓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기는 며느리한테 잘잘못을 그 자리에서 말로 하지 않고 문자를 보낸다는 것이다. 얼굴 맞대고 좋지 않은 말을 하면 서로가 불편하게 될 수도 있으니 차라리 문자로 이러이러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서로 감정적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풀어간다는 것이다. 듣고 보니 100번 맞는 말이다. 아무리 좋은 말도 면전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다. 본인 말대로 며느리가 말대꾸를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지나친 잔소리를 할 수도 있단다. 맞는 말이 말대꾸고 맞는 말이 잔소리라는 것이다. 그렇다, 틀린 말은 없다. 그래서 옳고 그름으로 서로 자지 주장을 내세우다 보면 가족이라 해도 마음이 편치 않고 볼 때마다 그 앙금이 남아있어 거리감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말로 가르치거나 알려주지 않고 문자로 한다는 것이다. 나름대로 최선의 방책인 것 같아 현명한 처사로 여겨진다. 우리는 남의 잘못을 급하게 고칠 것을 요구한다. 감정을 쏟아내서 상대방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하고 불편하게 만든다. 결국은 자기 잘못을 시인한다고 해도 썩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것이다.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안다. 남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시간을 주고 이성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상대방 앞에서 면박 주지 말고 본인의 생각을 또박또박 적어 보내는 일은 배려고 사랑인 것이다. 하고 싶은 말을 가래침 뱉듯 툭 하고 던지지 말고 문자판에다 한 글자 한 글자 오타 없이 이해한다고 적어라.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의향을 묻듯 하면 좋을 것이다. 말 없는 꾸중은 약이 된다. 상대를 다치게 하지도 않고 나를 감정에 휩싸여 힘들게 하지도 않으니 좋은 일이다. 어른스러운 사람은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다. 가끔 하는 말 중에 결과를 번복할 수 없다면 말하지 말아다.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할 수 없어서 이른 결론이라면 수용하는 것이 관용이다. 시비를 가려서 화를 내거나 참지 못해 분노하면 관계의 끈이 자칫 끊어질 수 있다. 하긴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누구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그 기질이 잘 드러난다. 아무도 이해 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은 화내기에 최적화된 상태이기에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이럴 때 관용을 베풀면 나이값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실수가 되었건 고의가 되었건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면 일러 무엇하리요. 다 소용없는 감정의 소모다. 나이 들어 쫀쫀하지 않게 툭툭 털고 다시 시작합시다라고 말하는 모습은 어른스럽다. 그렇지 못하고 일일이 따지고 묻고 하는 것은 좁쌀 영감으로 취급받기에 충분하다. 가령 화가 나는 상황이라면 나는 이런 식으로 화를 풀어낸다는 것을 사전에 매뉴얼로 마련해야 한다. 우선 화가 난 상태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화를 내게 되는 장소를 떠난다가 그 첫 번째이고 다음은 잠시만의 혼자인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심호흡으로 평정심을 되찾고 나서 그 화의 원인과 조우한다는 식으로 자기만의 화를 대처하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욱 하는 감정으로 표현되는 그 어떤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사람인지라 살다 보면 화도 내고 실수도 해서 후회도 하게 된다. 그래서 괴롭다. 미처 자신을 돌보지 않아 저지른 실수 앞에서 초라해지는 것이다. 그러니 나의 실수처럼 남도 그럴 것이라 여겨서 용서하고 화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는 그래도 실수를 덜하고 살았는데 남이 그러는 것은 추워도 용서할 수 없다고. 자신을 깐깐하게 만들지 말고 용서하라. 그리고 멋지게 화해하라. 3. 최고의 기술은 용서와 화해 아니겠는가? 자기 삶 앞에 떳떳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때쯤에서 이런 선택을 할 것이다. 라는 미련이 왜 없겠는가? 그러다 보니 사는 게 허물이고 허점투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야 한다. 내가 먼저 내미는 손이 멋진 것이다. 혹여 남이 손을 내밀면 두 눈 꾹 감고 잡아라. 그리고 나도 미안했다고 머리 숙여 말하라. 그러면 된다. 사는 게 뭐 있나? 원수처럼 치대고 살 것이 무엇이냐 말이다. 그 사람 저 사람 다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어 그런 것일 게다. 그러니 용서하고 화해하며 지내자. 고맙다고 말해줘서 고마워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보통은 불편한 면을 보고는 마주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텐데 그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 좋은 면이 있으니 단점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단점을 알면 대처가 가능해서 마음 다칠 일도 없다는 것이다. 나는 왜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사는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모난 것도 둥글게 만드는 호의적인 마음으로 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말을 순화해서 잘한다. 잘 웃으며 스킨십도 적당히 한다. 그 사람 습관 중에는 누가 고맙다고 말하면 그 말을 되받아서 고맙다고 말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꼭 자기도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멋지다. 나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좋은 것은 얼마든지 훔쳐도 된다. 파블로 피카소가 말했던가? 유능한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라고. 우리는 항상 위대한 생각들을 훔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말을 해도 사람마다 다르다. 감정과 표현 방법에서 차이가 난다. 좋은 것은 훔쳐서 사용하는 것이다. 나도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이처럼 말할 것이다. 고맙다고 말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그리고 싱긋 웃어 주련다. 얼마나 멋진 말인가. 고맙다는 말을 되돌려 줄 수 있다는 것이 사람은 나눌 때 함께하는 것이다. 움켜쥐는 것은 아집의 행태이다. 배울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마다 않고 배워야 한다. 나의 불문 장소 불문이다.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 건 배워서 나름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이 가진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고 사람과 관계한다는 그 사람의 정신을 배워야겠다. 더구나 고맙다고 말해줘서 나도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습관도 멋지다. 훔쳐야겠다. 작가의 말, 수다는 가벼워야 한다. 수다는 솜털보다 가벼워서 남을 해치지 말아야 하며 웃음기가 섞여야 한다. 검은 구름처럼 음습하거나 퇴비처럼 썩는 냄새가 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수다는 지속적인 미련이 없어야 한다. 그때 그곳에서 소화가 되어야 한다. 즐겁게 연을 날리고 나서 연주를 끊는 것처럼 수다는 조금의 미련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수다는 남을 향한 화살이나 독소가 되면 안 된다. 자신이 삼키든 남이 삼키든 순한 물처럼 싱거워야 수다다. 그런 수다는 정신의 보약이다. 마음의 진정제고 나와 남이 하나가 되는 일체의 끈이다. 책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말버릇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어떤 말을 선택하는지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태도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말버릇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자신이건 남이건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도 말에 대해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말하라.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건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말할 수 있는 건 분명하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벙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서 사람들이 멀어질 것이고 그건 결국 다가오는 운도 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이 좋은 사람은 확 티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에서 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이번 영상을 통해 좋은 향기가 남는 시간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넌 늙어봤냐 난 젊어봤다를 읽고